자, 이 동영상은 크게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2018년 여름부터 수업 시간에 이 분석적 비판, critical analysis, 비판적 분석을 강화할 건데, 그걸 강화하려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전 반이 점수에 관계없이 이 동영상을 봐야 됩니다. 그것도 거의 매주요. 자, 왜 매주가 아니고 거의 매주이냐면, 어떤 주는 수업과 관련된 동영상을 보느라고 시간이 안 남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남기만 하면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매주.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에서 도대체 비판적 분석이란 무엇인지, 비판적 분석이 바로 뭐냐면 우리 수업 내용이거든요. 얘가 바로 수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보여주겠다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데 전공과 상관없이 왜 우리나라의 학원들은 그렇게 수업하지 않는 걸까요? That's one of my very interesting questions. 학력 위조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러면 웃기는 거기도 하죠. 학력을 왜 위조하는 걸까요? 글쎄요. 자, 앞으로 10분 혹은 10분 넘게 설명을 자세히 할 건데, 크리티컬 애널리시스가 무엇인지, 수업 시간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자면, 지금부터 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크리티컬 애널리시스는 바로 뭐냐면, comparison and contrast예요. 그러므로 뭐 유튜브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보는 학생들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보고 나서 헷갈린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래도 뭐 거의 매주 볼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거의 매주 보는 걸로 모자르다, 그러면 학원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원에 어떤 특별한 우리가 정해놓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에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볼 수도 있고, 그쵸? Same thing anyway, right? 오케이.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이 쭉 있는 내용을 다 본 다음에 한번 지금 내가 하는 설명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10분 혹은 10분 넘게 설명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 comparison contrast구나 라고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못 느꼈다면 그러면 10분 혹은 10분이 넘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오케이? 중간중간에 제가 계속 힌트를 주겠지만요. 자, comparison은 뭐죠? 비교. 비교라는 게 뭐죠, 여러분? 비슷한 점을 찾는 겁니다. 오케이? 혹은 같은 점이거나. 그럼 contrast는 뭐죠? 그렇죠. 다른 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적 분석, 아주 굉장히 치밀한 정교한 분석, 이 분석에서 말하는 comparison contrast는 그냥 간단하게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 그걸 찾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contrast는요, 그렇죠, 같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그 얘기예요. 이걸 comparison contrast라고 부른 겁니다. 다시 한번요.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결국은 같은 내용이냐 다른 내용이냐, 이거를 알아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같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죠.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거예요. 그럼 함정 아니에요. 자기 삶이 함정이야, 바로 그런 사람은요.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걸 찾지 못한다고요? 오케이? 자, 다른 걸로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이때 이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다른 걸로 보이는데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아내는 방법, 이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그냥 보자마자 같은 걸로 보이지만 다르다는 걸 금방 깨닫고, 다른 걸로 보이지만 같다는 걸 금방 깨달았으면, 그러면 이 훈련은 필요 없는 겁니다. 이 훈련이 필요 없다는 것은요, 그렇죠,
이 수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수업이 필요 없다는 것은요. 그렇죠. 아무런 연습도 하지 않고 그냥 SAT를 봐서 800점 혹은 그것에 준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던졌는데 이상하게 날아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크리티컬 어널리시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같은 점, 다른 점, 컴페어스 앤 컨트래스트로 말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모호한 것 같지만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는 뭐냐면 읽거나 생각하거나 그리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이건 뭐냐면요. 그것에 의해서 시간을 아끼고 그리고 실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득점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출제된 이유에 맞추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요. 문제가 출제된 이유에 맞추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거하고 그냥 문제만 그냥 풀고 있는 거하고 그래서 그냥 운 좋아서 문제만 많이 맞추려고 하는 거라고는 there is a difference. 같은 걸로 보이지만 같은 게 아닌 거죠. 이런 게 바로 컴페어스 앤 컨트래스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에 익숙해지려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사용을 아주 자유롭게 해야 돼요. 시간 걸리면 안 돼요. Shouldn't take any time, right? You must train yourselves. 여러분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중요한 인자들을 갖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중요한 인자들이죠. 중요한 인자들을 아주 크게 나누어서 5가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prediction, connection, paraphrasing, 그 다음에 comparison and contrast, four types of correct answers. 그 다음에는 wrong answers 이렇게요. 물론 A부터 E까지를 다른 말로 해보세요. 그럼 또 뭐라고요? 그렇죠. comparison and contrast. 그러니까 여러분 prediction도 일종의 comparison and contrast이고 connection도 일종의 comparison and contrast이고 paraphrasing도 일종의 comparison and contrast이에요. 그러니까 the key word, the key concept, the integral notion of all this is comparison and contrast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하면 prediction이나 connection이나 paraphrasing 될 수 있다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지금 이 5가지는 설명 또 할 건데 뒤에 또 설명이 할 건데 사실 이게 paraphrasing 이게 지금 그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하나씩 보이게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지 얼마나 그게 멋있어 보이느냐 얼마나 그게 좋아 보이냐가 아니죠. 물론 그런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숨어있는 또 다른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우리가 이름을 붙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comparison contrast를 prediction이라고 이름 붙이고 어떤 종류의 comparison contrast를 connection이라고 이름 붙이고 어떤 종류의 comparison contrast를 paraphrasing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영어적 사고방식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앵글삭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지금 현재는 뭐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중에서 일부, 캐나다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호주인, 뉴질랜드인,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뭘 이름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They're very fond of naming things. 그러므로 이렇게 무엇인가 이름 붙이는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여러분도 영어적 사고방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SAT는 영어 시험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어 관련된 그 중요한 부분들은 놓치면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 prediction, connection, paraphrasing, DE. 자, 근데 여러분이 제대로 이 동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나는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아, 이렇게 수업하는 학원이구나. 이걸 알아보려고 이 동영상을 보는 학부모들은 상관없지만 유튜브에서 혹은 수업 시간에 이걸 볼 때 학생으로서 본 사람들은 시험 볼 겁니다. 어떻게 시험 보겠냐니까요.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에 5가지 컴포넌트를 대라. 그러면 자, 설명 다 듣고 크리티컬 어널리시스의 A번 컴포넌트와 B번 컴포넌트, 프리딕션과 컨넥션의 차이는 뭐냐? 공통점은 뭐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comparison and contrast이지만 또 A와 B의 comparison and contrast가 있고 B와 C의 comparison and contrast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분석이라는 건 영원히 그냥 죽을 때까지 혹은 even after your death 죽은 다음에도 comparison and contrast 하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을 comparison and contrast 하고 달라 보이죠? 근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real life, physically real life, reality 하고 죽은 다음에 삶 the life after your death 는 다른 걸로 보이죠?
같은 겁니다. 이런 걸 공부하는 게 Comparison and Contrast, 이런 걸 공부하는 게 Critical Analysis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다분히 철학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철학과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수학, 물리, 화학도 이런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오늘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난 화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전공이 화학이니까 못 믿겠죠? It's your problem. Okay?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볼까요? 그럼 프리딕션이라는 건 뭐냐? 프리딕션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가 아니에요. 거의 예외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객적인 농담이나 헛소리나 뭐 쉬운 내용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할 때 거의 반드시 without any exceptions at all 첫 번째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에서의 힌트를 찾아내는 것을 predic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첫 번째 문장일 수도 있고 첫 세 문장일 수도 있고 첫 네 문장일 수도 있는데, 적어도 첫 문단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the first paragraph is over 에도 불구하고 no clue about the entire passage,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첫 번째 prediction example을 볼까요? example이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닌 거죠. prediction이 critical analysis의 첫 번째 컴포넌트이다 라는 건 외워야 되지만 that's something you gotta remember, right? But you don't have to remember this example 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나중에 실력에 오르려면 이런 example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이 혹성 지구는 doomed,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제 끝난 거라고, 그렇죠? This planet은 지금 어디를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종말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디스커버리의 공익 광고 같은 걸 보게 되면 휴먼 레이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휴먼 스피시스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지구에 해만 끼치고 있는 유일한 the only species예요. 그럼 우리는 멸종돼야 됩니다. 지구를 구하려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환경오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오케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환경오염을 막으려고 노력하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many believe that this planet is doomed는 어떤 종류의 prediction이냐? 그 얘기입니다. 어떤 종류냐고요? 여기서 어떤 단어를 보고 저자가 무슨 말 하는지 어떤 클루를 찾았냐 그러냐. 이제 클루를 찾는 거죠. 클루를. 자, 먹을까요? 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매주 할 거고, 그리고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중간에 그 보충 설명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Many believe, 미국 사람이 many 혹은 most 혹은 every 이렇게 상당히 많아 보이는, 굉장히 많아 보이는 숫자를 사용하는 그런 문장을 사용했으면 무조건 무슨 얘기냐면 comparison number, 수의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prediction의 예로 등장하고 있는 many believe that this planet is doomed도 일종의 comparison contrast인 거죠. 수적 비교를 한 거예요. 수적 비교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본데 I don't believe that,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보는 순간 빠른 사람은 저자가 왜 플래닛이 doomed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이유가 나오겠군, 이렇게 프레딕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 자, 두 번째 example 볼까요? It's been suggested that 데디아라고 이렇게 제안되거나 암시되어져 왔다. 아인슈타인 was not a genius. 그렇대요. 아인슈타인이 IQ가 뭐 160인가 그런데 천재의 기준은 180인가 170이랍니다. 그래서 그 기준 누가 만들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I don't care. I don't give a shit about that. 이렇게.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 천재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제안 혹은 암시되어져 왔다. 여기서는 그러면 이 many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has been입니다. has been.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그렇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time, 시간이나 시제를 comparison, 비교한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엘리멘트는 prediction이에요. 자, 두 번째 엘리멘트를 볼까요? 참 재밌죠? 뭐가요? comparison contrast를 보세요. 재밌는 이게,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살면서 엄청나게 많이 당하게 됩니다. comparison contrast가 바로 critical analysis를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건데, critical analysis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comparison contrast인데, 그 comparison contrast라고 표시할 수 있는 critical analysis의 5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connection 속에 또 다른 컴포넌트가 뭐냐면
컴패스 앤 컨트래스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닌 줄 알았는데 아니 바로 바뀌고 바뀌 바로 아닌 거예요. 이게 물인 줄 알았는데 물이 아니고 기체이고 기체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물인 거예요. 그렇죠? 기본입니다. 기본 뭐예요? 철학의 기본.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보이는데 다른 게 아니다. 같은 걸로 보이는데 다른 거고 다른 걸로 보이는데 같은 거다. 이게 일부러 내가 그걸 보여주려고 이거 쓴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뭐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이 10가지인데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 5개, 하나, 둘, 세 개는 묶을 수 있어요. 볼까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문장과 문장, between sentences, between words, between notions, between concepts, between paragraphs. 그러니까 지문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비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거라고요? 문장과 문장을 compare and contrast, 단어와 단어를 compare and contrast, 개념과 개념을 compare and contrast. 그러면 문단과 문단을 compare and contrast 할 때 쓰는 10가지 방법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벗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적어도 SAT에서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 문단과 문단, 그 표현과 표현, 개념과 개념 사이에서 이 10가지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로 벗어나는 경우는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내가 참 짜증나게도 대학교를 4개 다녔는데 대학교를 4개 다녔어요. 2개 졸업하고 하나 박사과정인데 교양 과정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세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세보고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한 34과목인가를 들은 것 같아요, 교양을요. 근데 그 34과목인가에 해당하는 그 교양과 내 전공 교재를 전부 다 합쳐서 이걸 벗어나는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어떤 책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수업하다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거를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요. 4개의 대학을. 물론 첫 번째 대학은 아무 도움도 안 됐지만 특히 마지막 2개의 대학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었고 두 번째 대학은 뭐 그저 그렇고 첫 번째 대학은 아무 도움도 안 됐지만 뭐 대학교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그 대학교를 욕한다는 건 여러분 누가 침뱉기죠? 누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욕한다는 건 누가 침뱉기예요. 왜냐하면 누가 들어가라고 했냐고요. 지가 들어갔지. 자, 나는 자기가 나온 대학교를 너무 심하게 욕할 때 그런 느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기가 들어가 놓고 욕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 중에 일부 학교를 욕하는 경우는 있으나 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왜냐면 창피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건 이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원인과 결과다.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compare and contrast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리스팅은 카즈 앤 이펙트나 컴패스 앤 컨트래스트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실제로 지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비판적 분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저자가 지문에서 첫 번째 이렇고 두 번째 이렇고 세 번째 이렇고 네 번째 이렇다고 딱 써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글을 제일 잘 이해해 보면 그건 리스팅에 불과한 건데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2번은 3번의 결과이다. 4번은 1번의 원인이다. 혹은 1번과 2번의 비슷한 점을 설명하고 있다. 3번과 4번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딱 나옵니다. 틀린 거죠. 왜냐면 저자는 1, 2, 3, 4 그냥 리스팅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과 같은 경우도 있고 there's a case like number 1, case like number 2, case like number 3, case like number 4. 그러니까 4개의 4 cases have been listed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어떤 관계라고요? cause and effect나 compare and contrast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별입니다. 한 번 더 간단히 설명을 해볼게요. 겉으로 볼 때는
Comparison and Contrast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Comparison and Contrast가 가장 중요한 개념인 Critical Analysis의 5가지의 컴포넌트, 엘리먼트, 팩터 중에 하나인 커넥션을 설명하는 10개의 인자로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문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분석적인 개념을 깨닫는 걸로 그걸 연습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지요. That's one thing. But there's something else. 그 something else가 뭐냐면 1번과 2번과 9번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요. 왜요? 겉으로 볼 때는 cause and effect로 보이지만 뭐였었다고요? 리스팅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comparison and contrast로 보였지만 뭐라고요? 리스팅에 불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거 두 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뭘까요? 겉으로 볼 때는 cause and effect로 보이지만 사실은 comparison and contrast예요. 겉으로 볼 때는 comparison and contrast로 보이지만 cause and effect예요. 그러므로 이 10가지는 critical analysis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 커넥션에 딸린 또 10개의 컴포넌트이긴 하지만 그거는 물론 중요한 거지만 1번과 2번을 또 comparison and contrast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 1번과 9번을 comparison and contrast로 문제를 낼 수 있다. 이걸 이해했는지 시험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만요? 학생들만요. 그러니까 아, 이 학원은 수업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논리적 분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를 그냥 구경하러 오신 학부모님들은 상관이 없지만 실제 이걸로 수업을 해야 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시험 본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학부모도 시험 보고 싶지만 참는 거야. I'm suppressing myself.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반대의 개념이죠. 별거 아니죠. 자, 5번이 되게 중요한데 5번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보이지만 같은 말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이 뭐죠? 다른 말로 바꿔쓰기.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썼다는 그 말 자체에서 개념은 같은 거다. 숨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쓰기. 그렇죠? 그러므로 패러프레이징은 1, 2, 3, 4, 6, 7, 8, 9, 10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경우인지 2번 경우인지 3번 경우인지 4번 경우인지 6번 경우인지 7번 경우인지 8번 경우인지 9번 경우인지 10번 경우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바로 패러프레이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업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라고요? Critical Analysis.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Comparison and Contrast. 그럼 Comparison and Contrast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Paraphrasing이에요. Okay? 이렇게 지금 14년째 떠들고 있습니다. 왜요? 대학교를 4개 다녔는데 첫 번째 과만 우리나라 대학이고 나머지 3개는 미국 대학인데 미국 대학 3개에서 배운 거거든요. 그게. 뭐가요? 어떤 개념이든 제대로 이해하려면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고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는 실제로 컴패션 컨트래스트랑 같은 말이며 컴패션 컨트래스트는 패러프레이징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1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주장 혹은 강조하지 않는 교수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 문제입니다. 그죠? 영어가 하나도 안 되는 상태로 미국 가가지고 가서 영어가 느는 과정에서 그걸 느낄만 할 때쯤 돼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학위를 받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어머니한테 감사를 드리면 나는 어머니를 잘 만나서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미 학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렸거든요. 무지하게 비싼 학원에서. 87년도에 다녔는데 그 당시 한 달에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33만 원인가 36만 원인가 그랬어요. 살벌한 학원이죠. 자, 그러면 스페시피케이션하고 exemplification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거를 paraphrasing 개념에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exemplification은 다 specification이지만 specification이라고 항상 exemplification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은 exemplification이지만 이런 말을 쓸 수 있는 건 specification이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무지하게 부자야. filthy rich, like incredibly rich. 뭐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종류의 인간인 거죠. 너무나 부자는 근데 불쌍해요, 여러분요. 왜냐면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 일인지 이 비교하는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10,000원이나 12,000원을 비교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는 재미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재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That kind of fun has been taken away from their lives. How pathetic, isn't it? Okay? 자, 그러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자기가 소유한 경비행기가 퍼스널 에어플레인이, 프라이빗 플레인이, 프라이빗 제트가 뭐 100개가 있다. 여러분, 프라이빗 제트가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지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100개 있으면 무지하게 비싸겠죠. 이런 건 exemplification입니다. 이거는 in fact, 이거는 specification이 아니에요. 왜냐면 specification이라는 건 아이고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No other example is necessary. 그 하나로 설명, 그 하나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무지하게 부자인데, 프라이빗 젯만 100개가 있고, 집도 없고, 응? 그 다음에 뭐 주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이빗 젯이 100개 있는 건 무지하게 부자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프라이빗 젯 100개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He, this filthy rich guy, like, Bill Gates, who I hate. 같은 사람은 분명히 프라이빗 젯 100개 말고 다른 것도 있겠죠. 다른 것도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exemplification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filthy rich다. In fact, 그 전 재산이 can help him buy entire Korea. 이렇게 말해봤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전 재산이 한국을 살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가 전 재산을 다 털어놓으면 한국을 사버린대요. 진짜 그렇대요, 빌 게이츠가. With Samsung included. 삼성을 포함해서. 그런 기사를 내본 적이 있거든요. 얼마나 부자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헤매도 한 나라인데 나라를 사버릴까요? 우리나라는 가치가 얼마죠? 그 뒤쪽에 설명이 있었는데 열받아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자, 그러면 그 전재산이라고 했으니까 다른 example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재산이라고 말하는 건 exemplification이 아니고 specification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exemplification도 specification의 일종이지만 specification 절대로 exemplification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얘도 4번과 6번도 뭐가 가능하다는 거죠? compare and contrast가 가능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도 도움이 되고 일반적인 생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게 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 아, 이건 무슨 경우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를 앵글로색슨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네이밍 프로세스를. 그리고 거기에도 큰 도움이 되어서 원래 우리 목적은 SAT 시험 성적을 올리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SAT 같은 지문 혹은 SAT 같은 접근 방식을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교양 과정에서 1학년, 2학년이죠. 성적을 잘 받아서 학교를 잘 졸업하고 그리고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갖게 만드는 것이 이 학원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 과정 속에는 아주 은근히 영어적인 사고방식을 깨우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려는 게 그들 문화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그들 문화의 장점을 받아서 우리 문화에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게 또 다른 목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From my chemistry professors. 네, 화학과 선생님들한테서입니다. 내가 첫 번째 전공하고 두 번째 전공이 화학이 아니기 때문에 화학과라고 딱 그러는 순간 첫 두 학교는 사라진 거죠. 픽픽 이렇게. Taken away, removed from myself. Okay? 자, 그러면 지우고 exception은 여러분 이제 그럼 exception하고 10번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리스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게 제가 뭐라고요? 그렇죠. cause and effect나 compare and contrast하고 비교된다라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이걸 매일 연습한 사람하고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런 걸 비교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는 나중에 시험 볼 때 아주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종이로도 복사해서 나눠줄 건데 학부모들은 아니고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펴놓고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분석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이 마지막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관련된 내용을 본 적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순 엉터리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셋 중 하나죠. 1번 천재거나 2번 유출문제를 봐야 되거나 3번 운이 엄청나서 항상 문제를 보면 답을 할 수 있는 거거나. 근데 세 경우 다 굉장히 레어하거든요. 천재 180 넘는 것도 참 레어한 일이고 It's a very rare case, isn't it? 그리고 여러분 유출문제를 보는 것도 정말 레어한 일이에요. 만약에 유출문제를 보는 게 레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미널 여러분 레이스게요. 우리가 크리미널 그러면 여러분 컨트리게요.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이라는 게 그렇게 잘 따라주면 그걸 운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매번 운이 생기면 그 운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건 everyday life지, isn't it? If somebody's lucky all the time, then you cannot call it lucky, right? Okay. 근데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옳아서 자기의 생각이 너무나 자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반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lf-refutation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 있고 자기가 자기를 반박한 다음에 금방 뒤집을 수 있는 자신감 있는 그 라이팅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이 모국어인 경우, 그러니까 우리말이 영어보다 약간 그냥 slightly better 한 경우라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라이팅 할 땐 사용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읽을 때는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자, self-refutation은 출제가 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강조하지는 않다가 수업 시간에는 만약에 self-refutation을 보이는 경우라면 강조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번과 6번도 굉장히 혼동되는데 지난 그 올드 SAT를 포함해서 60몇 년도에 생겼는 SAT가 출제된 공개된 합법적으로 공개된 모든 문제를 다 비교해 보면 어느 날 심심해서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러자 4번과 6번을 차이나 공통점을 물어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번과 1번과 2번은 진짜 무수히 출제하고 있어요. 1번과 2번과 9번을 비교하는 것은 엄청나게 출제했었는데 혹은 5번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하는 경우는 출제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참 재밌게도 8번을 이용하는 경우는 LSAT 같은 시험에서 약간의 예가 있고 LSAT 기출문제에서 본 경우가 한 서너 번 있고 SAT에서는 내 기억으로는 8번을 이용한 경우는 없었으므로 저 경우는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긴 하지만 시간상 그리고 우리의 지금 눈앞에 닥친 목적이 SAT이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SAT 800을 맞고 다른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세 번째 컴포넌트는 뭐냐면 패러프레이징인데 설명이 없네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 어디 갔지? 설명이 지워졌나 봐요. 아니에요. 패러프레이징은 example을 많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패러프레이징은 수업 시간에 example을 무지 많이 봐요. 쉬운 example 한번 써볼게요. 한번요. 굉장히 쉬운 거요. It's very lonely. 그런 친구가 많지 않은가 보다. 그렇죠? 네. 뭐 바보도 IQ가 100이 안 되어도 알 수 있는 패러프레이징이고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요. 이거는요. 자, controversy는 뭐냐면 두 사람, 두 조직, 혹은 두 단체가, 혹은 두 국가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controversy. contradiction은요, 그게 두 단체이든, 두 국가이든, 두 뭐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간에 어떤 의견과 어떤 의견이 충돌했으면 되는 겁니다. 저 또 목소리 잘 안 나오니까 목소리를 위해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소리 잘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페퍼민트인데. 그러므로 자기가 자신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self-contradiction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self-controversy 한 말은 없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쉽게 말하자면 반드시 두 개의 입이 있어야 돼요. 얘는 두 국가, 두 단체, 두 정부, 두 교회, 두 학교, 두 비평가, 두 과학자들 뭐든지 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controversy는 contradiction이지만 contradiction이라고 해서 꼭 controversy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자기와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건 controversy라고 안 하거든요. 분명히 contradiction인데 자기가 자기랑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럴 거고 저럴 때 저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크야, 헐크. 응? 치킬 박사와 하이드, 닥터 치클 미스터 하이드예요. 그런 경우에 보면 컨트랙션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내 속에서 두 개의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을 때 그걸 컨트롤스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example을
무지하게 많이 봐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표인 경우에 굳이 수로 환산해서 말해보자면 800점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800점이 가능한 목표 점수대인 사람인 거죠. 아니 400점짜리가 갑자기 800점으로 간다 그러면 이걸 그냥 그렇죠. 한 700 몇십 점 맞는 학생이 800으로 가고 600 몇십 점 맞는 학생이 700으로 가고 500 몇십 점 맞는 학생이 600으로 가려면 여러분 설마 이런 예에 관심 있진 않겠죠? 이런 예를 300개, 200개, 100개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모의고사든 실제 시험이든 보기 직전 상태에서 저런 게 기억나고 있어야만 사실상 점수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 패러프레이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가 그대로 또 이용되겠죠? 그렇죠. 컴페어스 앤 컨트래스트가. 이 패러프레이징을 설명할 때 뭐가 이용되겠죠? 그렇죠. prediction, 또 뭐죠? connection, 그다음에 뭐죠? 다른 그 설명되어 있던 것들이 다 여기 기억이 안 날까봐 이거 전부 다가 전부 다 패러프레이징으로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A번, B번, C번, D번, E번을 사용하고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또 프레딕션을 이용하고 패러프레이징을 이용해서 커넥션을 이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얼마나 복잡하고 분석적일지 그거를 살짝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지금 동영상이 아니고 수업 내용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두 개의 별명인데 첫 번째 별명은 뭐냐면 문화적 충격, 두 번째 별명은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학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떡하죠? 근데 미국 갔다 왔는데 이건 본 적이 없다고요? 영어 실력. 이거를 problem with your English 거예요. 이게. 자, 네 번째 컴포넌트는 뭐냐면 답인 선택지, correct answer요. correct answer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positive와 negative가 분명하고요. 혹은 perspective가 맞나 틀리나가 분명하고요. 혹은 paraphrasing 갖고 말장난했고요. 그 다음엔 inclusiveness예요. 자, 여러분 저 네 가지도 넓게 말하면 뭐죠? 그렇죠. comparison and contrast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얘네들이 또 다른 뭐의 엘리먼트, 팩터라고요? 뭐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critical analysis를요. 그러니까 1번 어떻게 쓰는 거냐면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분명히 묻고 있는 내용이 네거티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네거티브고 세 개는 포지티브면 다 몇 번인 거죠? 끝! 그렇죠? 그런데 그 용례를 직접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거는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이해하지 못하는 혹은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줄거리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헷갈릴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학부모가 다 미국 대학을 나왔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미국 대학을 제대로 공부했고 대부분의 학부모가 미국 가기 전에 영어에 문제가 없었고 라고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I'm not gonna do that. 그죠? 근데 네거티브가 두 개예요. 그냥 답이 아니지만 이제 이때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2번과 3번과 4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예요. 1번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아직 뉴 SAT는 통계를 내기 힘들기 때문에 올드 SAT를 보게 되면 저 세계가 30% 정도 출제되었고 얘가 한 10% 출제되었습니다. 근데 2016년을 필두로 2016년부터 4번이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늘면서 1, 3이 줄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SAT로 뉴 SAT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뉴 SAT에서 4번이 한 얼마 정도 될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번이 그 오피셜 가이드를 보게 되면 한 20% 가까이 되는 걸 볼 때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자, 4번을 잠깐 설명을 해보면 사실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혹시 몰라서 학생들만 듣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이거는 무엇에 관한 글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통 4번은요, theme, topic, 혹은 subject,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많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면 꼭 어떤 학생이 있냐면 4번은 theme, topic하고 subject에 관련된 문제로만 출제된다 이렇게 들어요. 그냥 이렇게. 자, 600점은 넘는 학생이기 때문에 A하고 D는 답이 아닌 걸 이해했다고 치고 B는 a cat, C는 an animal. 애니멀이 애미멀이 될 뻔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답은 무조건 C번입니다. 이게 포함되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포함. 왜요? 답이 만약에 캣이면 답이 두 개예요. 왜냐면 캣은 애니멀이니까. 그러므로 만약에 A번과 D번을 지울 수 있었다면 B번하고 C번이 남았다면 답은 무조건 C번인 거죠. 다른 말로 캣 이렇게 많이 나와있는데 독이 딱 한 번 나왔어요. 독 이렇게. 그런데 잘 읽어봤더니 이 글의 주제는 캣이 아니고 독이면 뭔가 된 거죠?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글의 초점이 독이었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even if I didn't know that somehow stupid and everything 그래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B번과 C번밖에 안 남게 되면 답은 C번이다 그 얘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러자 어떤 학생이 자주 있냐면요. 혹시 더 구체적으로 좋은 답은 이렇게 물어보면 어떡하냐요. 그쵸? 만약에 B하고 C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 글은 캣에 관한 글이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글은 캣에 관한 글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좋은 것은 그러면 답은 B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문제 출제한다면 지금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Interesting thing is they've never put out anything like that at all. 한 번도 더 구체적으로 좋은 답은이라고 출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이 포함 관계,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지금까지 문제에 more directly 라는 말은 있었어도 more specifically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이 두 개 말이 같은 말이 아니냐고요? 오케이, I rest my case. 이 두 개가 같은 말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일단 이 동영상을 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2번은 뭐냐면요. 2번은 잘못된 선택지의 네 가지 특징입니다. 또 나왔죠, 그쵸? 얘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또 나왔죠? 얘도 2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자, 4번의 문제입니다. 4번이 바로 누구랑 숙적이냐면요. 이거 숙적이에요. 조금 전에 이용했던 걸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요? 네.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내가 요거를 한 단어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paraphrasing이 아니고 wrong inference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요. It does not have many friends. 그럼 제가 wrong inference의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굉장히 lonely하다고 해서 반드시 친구가 많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친구는 되게 많아요. 그래도 더 lonely할 수 있어요. Why not? 그럼 못 봤습니까, 여러분요? 굉장히 친구도 많고 인기도 많고 유명한데 근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사실은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돈도 무지하게 많은데도 마음은 항상 허해요. 지문의 종류입니다. 지문의 종류. 지문의 종류 중에 리토릭스라는 종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게 이용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게 이용될 때 지문이 말장난을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문이 말장난을 사용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배운 걸 적용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짜증나는 거죠. 힘들어졌는데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문이 말장난을 안 사용하고 있으면 분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지문이 말장난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분석이 되게 쉬워요. 근데 지문이 말장난을 사용하고 있으면 분석하기가 어려워지고 분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이 어려워지면 지문이 말장난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을수록 분석을 안 하고 지문을 보는 건 시간이 더 훨씬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럼 rhetorical approach라는 게 뭐냐? 물론 여러분 문제도 말장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SAT에서 문제가 말장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문이 말장난을 해요. 지문이 말장난하다는 건 뭐냐면 글이 인디렉트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 글이 인디렉트하다는 걸 볼까요? 이렇게 쉬운 걸 한번 해보죠. 하얀 분필이 떨어져가지고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점쳐볼까요? 한번 나쁘겠군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없는 거로 보입니다. 지구상에 있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엄마는 굉장히 엄격하다.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인 거죠. 이게 디렉트하고 이게 인디렉트한 겁니다. 그렇죠? Mom's tiger. 이거 뭐라 부르죠? 타이거 이런 메타포라고 부르죠. 그렇죠? 메타포. 그런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그냥 엄마는 되게 엄격하다 그러는데 엄마가 호랑이다 그러면 호랑이가 이렇게 엄격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말장난. 다시 한번. 호랑이가 스트릭트하다. 호랑이가 ferocious하다. 사납다. 우리 엄마니까 성질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Get it? 이 mothers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맘에서 타이거라는 말에서 타이거가 그러니까 스트릭트하거나 ferocious하다는 거를 상징한다. 그걸 보여준다. 그런 걸 암시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글이라고요. 그런데 제가 몇 살 정도 되면 모를까요, 저걸? 3살? 2살? 1살 반? 이렇게. 그러므로 그냥 알고 있는 얘기죠. 이거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SAT 출제되고 있는 리토릭스는 다 뭐냐면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어느 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든지 간에 모르면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리토릭만 출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요. 비정상인 거죠. 하지만 어른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비정상의 폭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세팅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오케이? 자, 인디렉트 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러면 리토릭의 크리티컬 어널리시스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리토릭이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이게 문학적 기법들이거든요. metaphor, irony, sarcasm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슬쩍 읽고 지나가서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얘기인데도 많은 다른 내용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이 metaphor, irony, sarcasm 같은 것들은 함부로 쉽게 볼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한번 이 metaphor, irony, sarcasm 속에 들어있는 패러프레이즈를 볼까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요. 답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아이러니를 썼느냐, 지문에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어떤 종류냐. 또 발음이 안 나오니까. 발음이 안 나오면 여러분 남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도 듣기 귀찮으니까, 그렇죠? 힘드니까. 얘는 별거 아니에요. 얘는 비난하는데 포지티브한 표현을 사용해서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요. 너 참 좋겠다. You must be very happy. 그래서 너 참 좋겠다. 칭찬한 거죠? Not know that. 그걸 모르다니.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은 비난인데 근데 포지티브한 표현으로 랩핑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거 아닌데 아이러니가 뭐냐면 아이러니가 이게 목적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황의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러니는 sarcasm이고 어떤 sarcasm은 아이러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아이러니와 sarcasm 같은 게 아닙니다. 자, 컨텍스트가 존재한다면 컨텍스트가 존재해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잘 읽어봤더니 아이러니가 sarcasm 하거나 아니면 sarcasm이 아이러니가 할 수는 있으나 근데 일반적으로 아이러니나 sarcasm 같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거는요. 두 개 공존할 수 없는 관점이 공존할 수 없어 보이는 두 개의 관점이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주면 우리나라가 1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2조 원이래요. 그렇대요. 그 말 듣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는 잘 안 되네요. 이렇게. 근데 북한은 지금 2,500만 명인가 굶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나라였었는데 지금 북한 남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뭐 통일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한쪽은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있고 한쪽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공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러니예요. 그렇지만 내가 파지티브한 표현을 이용해서 누굴 욕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북한을 욕한 것도 아니고 남한을 욕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서케즘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러니하고 서케즘은 같은 게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컨텍스트가 아이러니를 이용한 이유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거나 혹은 서케즘 속에 두 개의 없어 보이는 두 개의 개념이 공존하고 있었다면 아이러니인 거죠. 그러므로 서케즘의 종류에 따라서 아이러니의 종류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나 비교가 지금 뭐 한 거죠? Compare and Contrast예요. 같아 보이는데 다른 거다, 달라 보이는데 같은 거다. 그죠? 자, 이런 분석이 가장 필요한 게 리터러리 테크닉이에요. 그러므로 리터리컬 어프로치가 사용되게 되면 분석이 어려워지고 분석이 중요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contradiction과 controversy는 예로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모든 controversy는 contradiction이지만 contradiction은 controversy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컨텍스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나 서케즘이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나 서케즘을 compare and contrast 하는 게 contradiction이나 controversy를 compare and contrast 하는 건 어렵죠. 왜냐면 컨텍스트 한 것이 항상 이런데 얘는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개념이 무슨 뜻인지 어떤 개념으로 쓰이는지만 보고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10분 넘은 것 같긴 하지만 원래 목표는 10분이었어요. 원래 10분만 할 수 있는 건데 왜 10분이 넘는 거냐면 하다 보면 수업 시간에 생각이 나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떠올라요. 막 이름은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서 표정이 떠오르면 조금 더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최대한 줄였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